2026년 사이버 공격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자들은요, 굳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내부에 합법적인 것처럼 들어와서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 미래의 위협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방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할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죠. 바로 다크트레이스가 발표한 2026년 연간 위협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협 트렌드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딱 세 단어로 지금의 상황을 요약하는데요. 바로 가속, 융합, 그리고 복잡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요. 또 여러 공격 기법들이 정말 교묘하게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상 자체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5가지 핵심 결론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의 사이버 리스크를 지배할 새로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5가지 핵심 한번 보시죠. 첫째,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바로 아이디가 새로운 경계선이 됐습니다. 둘째,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쓰는 클라우드와 SaaS가 오히려 시스템 전체로 리스크를 퍼뜨리는 증폭기가 되고 있다는 점. 셋째, 정말 고전적이죠? 이메일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공격 루트라는 거고요. 넷째,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주요 인프라가 이제는 전략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뼈아픈 현실인데요. 우리 방어팀이 새로운 취약점을 막는 속도보다 공격자들이 그걸 파고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디가 새로운 방어의 경계선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아니, 왜 공격자들은 이제 힘들게 시스템을 부수는 대신에 그냥 합법적으로 로그인을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성벽의 약한 돌을 찾아서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것보다 그냥 문지기의 열쇠를 훔쳐서 정문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니까요. 일단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시스템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분야의 대표적인 공격 그룹을 꼽으려면 바로 스캐터드 스파이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IT 지원팀 직원인 척 전화를 걸어서 도와드릴게요 하거나 CEO의 이름으로 가짜 긴급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런 아주 정교한 사회공학 기법으로 사용자를 완벽하게 속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주 손쉽게 빼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데만 집중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자들은 정문으로, 그것도 훔친 열쇠를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방어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음 주제는 랜섬웨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냥 파일이나 잠그고 돈 달라고 하던 그런 랜섬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정교한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거든요. 바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영어로는 RAS, 즉 랜섬웨어 as a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랜섬웨어 개발자는 공격 도구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다른 공격자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덕분에 사실상 별다른 기술이 없는 공격자들까지도 아주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을 기준으로 가장 활발했던 랜섬웨어 그룹들이 바로 아키라, 킬린, 랜섬오브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이 RLAS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그룹, 바로 아키라와 킬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키라는 훔친 VPN 계정이라는 열쇠를 노리고요. 킬린은 피싱이라는 낚시대를 주로 사용합니다. 목표는 같아도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아키라는 주로 훔쳐낸 VPN 계정 정보로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상화 환경을 노리는 전략을 씁니다. 반면에 킬린은 조금 더 교묘해요. 피싱으로 일단 접근한 뒤에 윈도우라는 아주 익숙한 환경 안에서 리눅스라는 낯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즉
Windows Subsystem for Linux, WSL을 악용합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경비원들이 다 아는 언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외국어로 조용히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훨씬 쉽게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자들의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 우리 방어자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26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건 우린 절대 뚫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언젠가 뚫릴 수 있으니 뚫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하자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대신 내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6년을 향한 전망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훔친 아이디를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은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둘째, 우리 방어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 중요 인프라, 즉 CNI를 향한 공격은 훨씬 더 대담하고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침입을 완벽히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침입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비정상적인 활동과 악용의 징후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2026년 사이버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